네, NS반 답안 작성 기법 챕터 2 1교시 답안 작성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 답안 작성 기법은요. 이 토픽에 대한 개념을 얼마큼 잘 설명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교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픽에 대한 현황을 얼마큼 잘 설명하느냐. 그래서 이 토픽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개념도와 구성 요소 그리고 토픽에 대해서 마지막 활용되는 부분들 아니면 토픽에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왁관점으로 대답을 하는 게 1교시형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포맷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단락에서는 이렇게 한 4줄 정도로 개념도와 정의를 적절하게 오버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개념도를 1단락에 적었기 때문에 당연히 2단락엔 개념도라기보다는 절차, 프로세스가 2단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단락 나에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세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여기까지 쓰면은 이분은 정의와 개념도와 절차 정도만 쓰는 거기 때문에 3가지만 쓰고 끝났지만 여기서는 리빙랩과 비교를 해서 이러한 기존의 이러한 기술과는 이러한 기법과는 차이가 있구나를 좀 더 제시를 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를 제시를 하게 됐죠. 정의, 개념도, 절차, 비교.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쓴 거를 하나 더 쓸 수 있는 이러한 포맷을 템플릿을 내재화하는 거. 내재화하는 것이 1교시형 답안 작성의 가장 베이스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챕터 1에서의 이 템플릿 유형들을 설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뒤에 챕터 4에서 이런 포맷에 대한 세부 개념들을 추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같은 내용을 좀 더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교시 답안 문제별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픽 한 개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OS 랩을 물어본다고 했을 때는 1단락에는 정의와 간략한 개념도를 그리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락에는요. 토픽에 대한 개념도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요소나 기술요소를 작성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념도를 작성하는 부분에서는요. 개념도, 프로세스, 절차, 메커니즘, 원리 등등 이러한 항목들로 채울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단락 나 항목에서는요. 기술요소 같은 걸 작성할 수가 있는데 기술요소, 구성요소, 그 다음에 절차, 프로세스, 동작원리, 스펙 등등 이런 토픽에 대한 상세 세부 내용들을 작성하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3단락에서는요. 왁관점으로 나만의 견해를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1교시형에서 기술사적 인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 3단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단락에서는 이런 인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3단락에 제시를 하는 건데 이때 비교, 활용 방안, 세부 기술, 기술 동향 등 팩트 기반의 토픽 설명과 그다음에 강글을 통해서 이렇게 강글을 통해서 나만의 인사이트를 제시하시면 퍼펙트한 3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안을 보시면 지금 페이지 분량이 지금 한 페이지 반 분량이 됐잖아요. 한 페이지 반. 근데 이때 볼 수 있는 시사점을 보면요. 제가 파트 1에서 얘기했었죠. 표는 다음 페이지를 넘겨둔다고. 그래야지 많이 쓴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여기 답안 구조를 보시더라도 지금 2단락이 전체 답안에서 60%를 차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답안이 길게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쓴 답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답안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픽이 2개일 경우의 답안 작성 방법입니다. 토픽이 2개일 경우에는요. 답안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2개를 왜 물어봤는지 그래서 A와 B의 관계를 답안을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토픽 2개만 쓰고 끝내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면 이런 문제를 냈을까요? 그냥 각각 문제를 따로따로 내면 되지. 2개를 내는 거는 이 2개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거나 아니면 앞의 기술을 개선한 게 뒤의 기술이거나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토픽은 작성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관계를 어떻게든 답안에 녹이는 게 가장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녹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얘는 탐색 후 가설을 세우는 거고, 얘는 가설을 설정한 후 검증하는 거에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아, 얘는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출제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이 든다고 하면요, 그 다음부터 뒤에 내용, 개념이 맞는지, 적절한 개념도나 구성요소, 기술 요소만 있는지 여부분만 체크를 하면 되고, 세부 내용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단락에서는 이 정도 내용, 그 다음에 2단락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념도, 개념, 특징, 그 다음에 그 다음 토픽에 대한 개념도, 개념, 특징, 이렇게만 쓰시면은 이 답안은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EDA까지 썼을 때 한 페이지를 꽉 채웠잖아요. 그래서 CDA하고 연결하기 위한 간글을 작성을 못했어요. 분량상. 근데 여기에 CDA하고 연결해서 EDA와 CDA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를 간글까지 쓰면 더 퍼펙트하겠죠.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간글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의 답안이 작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요, 개념을 쓸 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개념을 쓸 때도 여기서 보면은 지금 EDA 같은 경우에는 탐색 분석 후 가설을 추출한다. 그 다음에 여기 CDA는요, 관계나 특징을 예측한 후 검증한다. 차이점에 대해서 정의를 차이점을 부각해서 정의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앞에 1단락에 있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아, 이런 차이점이 나도록 정의를 작성했기 때문에 일관적인 내용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채점자가 정말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높은 수준의 답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단락까지 썼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정도면 지문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3단락으로 비교까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이 정도 답안이어도 충분히 좋은 답안입니다. 그래서 즉, 두 개를 물어봤을 때는 그 답안 전개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계를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개 토픽 사이에 간글을 통해서 연결을 하거나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비교 문제입니다. 어렵죠, 비교. 이거는 비교에 대해서 가장 베스트가 되는 베스트 비교 답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락 비교, 2단락 가 비교, 2단락 나 비교, 3단락 비교입니다. 이런 비교 문제는 비교를 얼마큼 많이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많은 분들이 1단락은 개념 비교, 2단락은 상세 비교를 해서 작성을 하세요. 그런데 1단락은요, 개념 비교를 하시고요. 2단락에 상세 비교를 해서 개념도를 비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개념도 비교를 따로 빼세요. 그리고 개념도 비교 밑에 간글을 써서 이게 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간글로 꼭 설명을 하시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개념도 밑에는 꼭 간글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개념도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나단락에 상세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상세 비교. 그리고 상세 비교는 무조건 차이점을 강조해서 비교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3단락에 마지막 최후 활용 사례라든지 동향 같은 거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도를 보시면은 1단락, 1단락과 2단락 간은 개념 비교와 기념도 비교가 돼 있고 3단락은 뭐 활용 방안이나 기술 동향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2단락 나입니다. 그래서 2단락 나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념과 기념도를 빼면요, 뭐가 남습니까? 특징, 절차, 기법, 기술, 목적, 시약점. 이 정도 내용만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요, 충분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외에도 물어본 토픽에 대한 도메인에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도메인. 그런 내용들만 추가해 주시면 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응방과 동향, 활용은요, 이 3단락으로 빼주시면은 비교는 기본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비교 메타 기본, 개념, 특징, 기념도, 절차, 기법, 기술, 목적, 취약점, 대응방안, 동향, 활용, 요거를 암기를 해주시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비교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픽 3개를 물어봤을 때입니다. 토픽 3개를 물어봤을 때는요, 고민을 하지 마세요. 이 3개에 대한 어떠한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응집도, 결합도, 데메테르 법칙, 모듈화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듈화. 그러면 모듈화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모듈화라고 해서 일단하게 계율을 펼치고 시작을 하면 좋지만요.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요. 1교시 중에서 토픽 3개를 쓰는데 과연 이렇게 계율을 쓸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써서 2페이지 정도 분량을 만들면 좋지만은 그 2페이지를 만듦으로써 다른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토픽 하나 개별로 그 토픽 쓰는 폼에 있잖아요. 여기에 개념, 개념도, 기술 요소 특징 이런 토픽 포맷으로 하나, 둘, 3개를 써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3개를 물어보는 문제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토픽 쓰고요. 그 다음에 간글은 다음 따라 연결하는 간글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기술과 뒤에 기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앞에는 응집도를 설명을 했으면요. 그 응집도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면 결합도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응집도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지만 데이터 측면으로는 결합도가 있다라고 해서 결합도로 연결을 하고요. 결합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결합도는 앞에는 기능, 뒤에는 데이터예요. 그러면은 이 3단락은요. 그 연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연결 상태에서 연결을 뭐 배제하고 이런 식의 조정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으로 연결을 하신다고 하시면요. 이거는 연결성을 간글로 가져가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답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픽에 대한 상세 내용을 작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적절하게 작성을 하시고 이 세 개를 왜 물어봤는지를 연계를 하는 것이 출제 의도의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토픽 3개 물어보는 거는 이러한 형식으로 답안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답안 작성에 대한 샘플입니다. 네. 1단락은요. 정의만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의는 정의 2줄 작성하는 거. 그리고 정의 및 특징을 쓰는 방식. 그리고 표로 작성을 해서 정의와 특징을 쓰는 방식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개념도를 그린 다음에 정의를 쓰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오버뷰. 오버뷰로 핵심 키워드를 개념도로 작성을 한 다음에 정의를 쓰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 및 뭐 그 외 키워드, 법적 근거, 특징, 배경 등을 쓰는 이런 포맷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포맷이죠. 정의 및 특징, 가의 정의, 나의 특징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건 기필반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화만 가시면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0문제 썼을 때 이거보다 좋은 템플릿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 템플릿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 및 특징 요 템플릿 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2단락 샘플인데요. 개념도 비교, 그 다음에 구성도 작성하는 방식들, 그리고 이런 흐름도 작성하는 방식. 흐름도에서 가장 핵심은요. 이 숫자를 써서 정보의 흐름을 이해되도록 작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흐름도로 정보의 흐름을 이해되도록 번호를 작성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개념도 작성하는 방식 3단표로 가운데 개념도가 들어가게 하는 방식이고 여기 설명이지만 설명이 거의 정의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기술 요소, 개념도, 상세 설명. 이 개념도는 추상화된 개념도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상화된 개념도를 그리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와 화살표와 동그라미, 키워드 이런 방식으로 그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서 이거를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단락인데요. 3단락은 이 절차를 이렇게 동그라미 3개 하고 초기, 중기, 후기로 작성하는 방식 그 다음에 비교표 방식 이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도 같은 그 동향 같은 걸로 어떠한 효과들이 있는지 아니면 활용 사례는 어떠한 활용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포맷들 적절하게 3단표나 2단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응 방안 같은 경우에는 이 3단락의 표로 대응 방안을 쓸 수도 있지만은 3단락의 표로 대응 방안을 쓰는 거는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쓰는 것보다는 이런 토픽에 어떠한 취약점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겠다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3단표로 이 요소들 제시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1교시 답안 작성 기법이었습니다.